네, 안녕하세요. 기획통합사례지원팀 박예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사업의 제목은 시각장애인 가정, 초등학생 자녀와 멘토가 함께 성장하는 리프레임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인 자녀학습 지도로 시각장애인 부모를 가진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동호회를 매칭하여 학습 지도를 주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올해 사업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집중해서 리프레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동의 삶과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업 배경을 설명드리고 올해 변화된 점, 운영 방법,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듣고 경험해 보셨기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와 자녀 양육이란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지요.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양육 난이도는 어떨까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장애 부모가 겪는 어려움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 도우미를 매칭하여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져 왔지만 올해 저희가 새롭게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동입니다.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은 일상에서 부모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 과정에서 가정 내 역동성의 변화를 겪기도 하고 부모의 가정 내적 혹은 외적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아동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장애 가정의 아동들에게 공통된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장애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활성화되어 있어도 장애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한 개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부분까지의 전인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학업적 분야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성 향상, 심리, 정서적인 강화를 이루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했고 멘토링이 정서적 지지 체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한 성인의 모델링이 되고 신뢰할 만한 안전한 관계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효과가 큰 개입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의 학습에만 포커싱된 의미의 학습 도우미라는 명칭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은 멘토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에게도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고 멘토의 선발 기준 또한 기존의 저학년 대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원생, 직장인, 사회인 등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아동의 학습적인 지원에 더 집중했다면 올해는 아동의 정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학습적인 지원 이상의 전인적인 지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 방식을 보면 연초 시각장애 가정과 멘토를 모집하여 참여 가정의 아동과 멘토의 성향, 거주하는 곳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매칭합니다. 멘토에게는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학습 지도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면서 운영 방식을 안내합니다. 매칭 후 첫 회기에는 담당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이때는 멘토와 부모 그리고 아동이 함께 논의하며 활동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렇게 상반기 18회기, 하반기 15회기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중 멘토와 아동이 상호간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학습 지도 마지막 회기 이후 연말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실시하여 대상자 가정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사업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는 멘토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아동의 정서와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루기 때문에 담당자와 멘토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혹은 멘토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개입하고 활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도 사전에 올해 변화된 사업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부모님과 멘토와의 마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아동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아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관계 능력을 강화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가정 내의 전반적인 안정감과 분위기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가정 초등학생 자녀와 멘토가 함께 성장하는 리프레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이 보시면은 처음 보는 언어로 적혀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셨을 텐데요. 저게 에티오피아 언어인 아마라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은 웨데필 게스크시 이디오피아라고 읽고 뜻은 전진하라 에티오피아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제를 붙인 이유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미래의 시각장애 리더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에서 저런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현재 실로암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진입형 프로그램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장애 포용적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시각장애 대학생 아디스아바바 시각장애 대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목이 굉장히 길죠? 아시다시피 대상 지역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년이고 그래서 올해 2차년도 사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사업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실로암 인터내셔널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국제장애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교부 등록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인터내셔널은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인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었고 현재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산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현지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인 이르가시에와 베켈라 압디 박사가 본 사업의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서 저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시각장애 대학생 학습 환경 부재, 시각장애 대학생 맞춤 정보화 교육 부재, 지역사회 내 장애 비포용적 인식으로 인한 시각장애 대학생 학업 경쟁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학생 컴퓨터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시각장애 학습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시각장애 접근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및 심화교육 등 시각장애 대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 워크숍 및 자조 모임,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지원을 통해 아디스아바바 내 지역사회 장애 포용적 인식을 제고해서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차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 주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점자 정보 단말기 30대 그리고 스크린 리더 조스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45개 헤드셋 45개를 포함한 총 212개의 기자재를 지원해서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장애 포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47명의 시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중 이해도와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 31명을 대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형식의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또 총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주 모임을 시행해서 그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714명의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아디스아바바 기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서 장애인식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시행했던 주요 활동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현지 정보학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했던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및 심화교육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실로암 인터내셔널 아프리카 지부의 미스터 루미샴 엘리오나 마쌈과 저희 실로암의 이창현 선생님을 파견을 해서 에티오피아로 파견을 해서 실시했던 점자정보 단말기 활용 교육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10월에 실시하였던 시각장애인 학생 워크샵 활동 사진이고요. 또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아디스아바바 교내에서 시행을 했었던 당시에 그 광연맹인팀 해외 공연과 겹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음악재활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올해 2000년도 주요 사업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실로암 인터내셔널은 총 55명의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시각장애 대학생들 대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컴퓨터 교육 이수자 중에서 45명을 대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역시나 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한 대의 점자 프린터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설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점자 학습 보조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현지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 프린터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점자 프린터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점자 역량이 낮은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학생들이 학습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활동들, 그러니까 점자 프린터 지원, 그리고 점자 프린터 관리 교육, 그리고 점자 교육 등은 2000년도에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를 해서 코이카와의 협의를 통해 2000년도부터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총 75명의 시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존감과 리더십을 고양하고 그리고 또 자조 모임을 통해 그들의 정보 및 정서 교류를 지원하고 소통의 구심점을 다시 한 번 더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총 600명의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또 아디스아바바 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다시 한번 실시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에 지속적인 장애인식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차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을 극복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하였는데요. 2000년도에도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그런 학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로암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저희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협력하고 계시는 장애 지원 센터장이신 이르가시와 베켈라 압디 박사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ilioam team. My name is Dr. Ilgashwa Bekela Abdi, Director of Special Needs Support Center at Addis Ababa University. 안녕하세요. I believe this is my first formal introduction to all of you at Silioam.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roughout 2024
to improve the learning environment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at Addis Ababa University and enhancing their ability to utilize digital technologies for their study. I truly hope that we can continue our collaboration next year to further suppor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tudents. God bless everyone at Syria and Happy New Year. Thank you. 네, 대충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 해 동안 협력해준 실로암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협력을 공고히 해서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그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이송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사업은 저희 국제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이카 사업 중에서도 제 작년에 가장 순조롭게 마음고생 없이 진행되어 올해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오전 집중력을 챙겨주는 카페 모아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한 지 거의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몽골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도 카페 모아 지점을 개소한 지 약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에서의 카페 모아 지점에서는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슬로건을 동일하게 사용 중이지만 카페 모아 하노이에서는 독특하게 이 슬로건 외에도 한 가지 더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 발표의 소제목인 한 잔의 커피보다 더 큰 가치인데요. 이 슬로건에 담긴 의미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업입니다. 베트남이라 하면 가깝고 물가도 싸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휴양지인데요. 베트남에 가보신 분이라면 그 유명한 베트남 커피도 한 잔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커피 생산량이 세계 2위인 베트남은 활발한 커피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지에 가보시면 아침부터 커피집 앞에 작은 책상 옆에 쭈그려 앉아 모닝커피를 하시는 현지인들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이 대규모 사이즈의 프랜차이즈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도시에서는 여길 봐도 카페, 저길 봐도 카페인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실로암은 베트남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각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고자 2023년 시범 사업을 걸쳐 코이카 민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이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직업재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더욱 소외되어서 직업 훈련은 물론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며 장애인은 사회에서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평생 가족과 복지시설의 돌봄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편견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편견에 맞서서 저희가 2024년에 이어 올해 2025년에도 진행하는 베트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은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성공 사례를 이식하여 실습 중심의 전문적인 바리스타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카페인 카페 모아를 현지에서 개소하여 훈련을 수료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는 실로암 인터내셔널이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시각장애인 협회 Vietnam Blind Association 또는 VBA가 사업 담당 기관으로서 저희 따뜻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먼저 바리스타 직업 역량 강화 훈련 실시입니다. 시각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이론부터 실습, 카페 현장 체험 등을 진행하여 그들의 직업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사업 3개년 동안 각 기수당 훈련생 6명에서 총 36명의 훈련 수료자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 진행 중에 훈련생들이 직접 활약하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작년과 똑같이
각 훈련 기수마다 지역 사회 주민이 훈련생들의 지도에 따라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는 바리스타 일일 체험 교육, 그리고 훈련생들이 직접 만든 카페 음료를 체험하게 해주는 시음회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노이의 지역사회에 심어주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에 카페모아 하노이 1호점이 개소하여 실로암의 많은 분들도 참석하여 주셨는데요. 올해에도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카페 개호수 공사를 진행하고 2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못 오셨던 분들은 올해 2호점 개소식에 꼭 오셔서 베트남만의 특색을 살린 카페모의 커피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피 한 잔 한 잔마다 베트남의 사회적 편견을 맞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열망하는 훈련생들의 열망이 담아 더욱 고소하게 느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 2호점 개소에 앞서 실로암의 카페 운영 전문가가 하노이를 방문해서 카페에 채용된 카페 현장 지도 교사, 그 매니저라고 부르죠,를 대상으로 3일간 카페 운영 사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에 직접 수혜자 16명, 간접 수혜자가 약 202명 정도를 배출할 목표인데요. 직접 수혜자 16명 중에는 카페모아 하노이 2호점에 바리스타로 채용하여 취업하게 될 시각장애인 4명, 그리고 바리스타 직업 역량 강화 훈련에 참여하게 될 3기 훈련생 6명, 그리고 4기 훈련생 6명에서 12명 있습니다. 간접 수혜자는 카페 운영 사전 교육을 받을 카페모아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될 카페 현장 지도교사 2명, 그리고 장애인 식개선 캠페인 참여 지역사회 주민 200여 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239명의 사람들이 시음회를 참석하여 주셨고 10명이 바리스타 일일 체험 교육을 참석하여 주셔서 249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이제 베트남에서 카페 개소 1호점에 대한 이제 뉴스 특보를 보도했는데요. 이 VTV라는 곳인데 저희 한국 같으면 KBS라는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Kinh doanh sáng tạo, thu hút sự quan tâm của cộng đồng và góp phần nâng cao nhận thức xã hội về người khiếm thị. Ở một khoảng cách mắt thật gần, mọi thứ hiện lên mờ mờ. Điều rõ ràng nhất là những âm thanh, định lượng phát ra từ chiếc tần nhỏ. 분들이 지금 1호점에 채용된 바리스타분들. Thế nhưng lại tạo ra những ly đồ uống vừa ngon mắt vừa ngon miệng. Em khá là bất ngờ khi mà biết được thông tin là quán cà phê này là các bạn khiếm thị đã tạo nên. giới thiệu là do các bạn pha chế tự tay làm ra ấy, thì em nghĩ nó khá là đặc biệt. 시각장애인 분들이 직접 음료를 제조해서 특별히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Thì em thấy là nó là một cái rất là đáng khen dành cho các bạn. Tiệm cà phê Mo Hà Nội là nơi tạo việc làm cho các bạn khiếm thị. Những bạn học viên ở đây 시각장애인 분들이라서 커피 마신을 사용할 때 그 버튼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외워서 이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음료가 맛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기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Cà phê này lúc nào bọn em thờ và lúc thờ từ đầu ra đến tựa. Món mà khó nhất đối với em chắc là món sữa chua khoai môn, bởi vì khi mà mình phải đổ cốt khoai môn lên quanh cái viềm cốc thì mình lại không nhìn rõ lắm cái viềm của nó, nên là sẽ phải chỉnh từng chút không một. 이 바리스타분은 본인이 제일 어려운 음료가 이 타로 음료라고 하는데요. 시럽을 부을 때 그 계량 같은 걸 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hơn cả một việc làm, công việc tại đây đã mở ra nhiều cơ hội cho các bạn trẻ khiếm thị, mở ra chân trời mới tươi sáng hơn. Quá trình của các bạn được đào tạo là 16 tuần, cung cấp những kiến thức và rèn luyện những kỹ năng liên quan đến việc pha chế. 이분이 베트남 시각장애인협회 부회장이신 미스 안입니다. Còn được tập huấn kỹ năng mềm, chăm sóc khách hàng và kỹ năng xã hội khác. Công việc ở đây thì em đã quen với mọi người hơn rồi, em được giao tiếp với khách hàng nhiều hơn, cũng cải thiện khả năng nói chuyện.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이 어리숙했지만 점점 하면서 손님에게도 편해지고 자기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아까 바리스타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ích cái tinh thần thái độ của các bạn ở đây, cái việc mà cho các bạn một cái cơ hội để có thể đi làm và tiếp xúc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ấy, và cư xử như người bình thường, đấy là một điều rất là đáng quý.
hy vọng cho em nó bừng sáng hơn ấy. Cũng rất cố gắng rất nhiều để 일자리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게 Thưa quý vị, ngày 아까 저 보신 저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한 잔의 커피보다 더 큰 가치라고 위에 느낌표. 또 그 밑에는 그 실로암 그 카페모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슬로건이 딱 2개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보다 더 큰 가치는 라는 이 슬로건처럼 이 사업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가치를 더 확장시켜 베트남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께서도 꼭 2호점이 개소했을 때 카페모아 하노이에서 내리는 커피 한 잔의 특별한 가치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눔팀 이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업은 후원으로 플러팅 나눔 시그널 사업입니다. 네, 나눔 홍보팀에서는 복지관을 알리는 홍보 업무를 비롯해서 후원,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후원 그리고 자원봉사, 지역사회 조직화와 같은 자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 현장의 흐름을 보면 저희 관장님과 상임이사님도 자주 언급하시는 내용이지만 복지관과 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복지관 내외로 움직이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각 시설에 대한 후원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일단 골든벨 퀴즈도 있으시니까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정답 맞춰봐 주세요. 자, 저희 하나 넘겨주시고요. 저희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사업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대규모 인원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네. 벌써 맞춰주셨어요. 한마음 축제고요. 하나 더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제11회 한마음 축제에는 총 몇 명의 대면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나눔홍보팀 취약 기준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총 자원봉사자는 137명이 모집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집이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인적 자원봉사자도 복지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복지관의 중요한 자원인 것처럼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후원도 당연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홍보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자원들을 복지관으로 흡수하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후원으로 플러팅, 나눔 시그널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팅이란 다른 대상에게 매력을 어필하여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작년까지 하트 시그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연예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후원 개발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후원 개발 시도가 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인근 지역 가게들을 직접 방문해서 후원으로 플러팅, 쉽게 말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 홍보지랑 그 소정의 선물들을 준비해서 무작정 방문부터 했다면 이제는 저희 복지관과 해당 사업장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왼쪽에 점자 메뉴판 보급과 후원 판넬 지원 등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제가 낙성대 그 식당에 갔을 때 발견한 점자 스티커입니다. 점자 메뉴판 스티커인데 해당 식당의 베스트 메뉴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설명의 메뉴를 간단하게 점자 메뉴판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디아나 컴포즈 같은 카페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관악구에는 그 시각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해당 가게에 어필해서 점자 메뉴판 보급과 홈페이지 내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보다는 아무래도 음성으로 좀 더 편리하게 식당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점자 메뉴판을 구성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좀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시각장애인에게 좀 더 친화적인 상점을 만들기 위해 직접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영업 스킬 중에 Foot in Door라는 심리학 스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방문 판매원이 그 판매를 하러 갔을 때 고객의 집에 문에 발을 집어넣고 영업을 시도하는 결과 판매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예시를 인용한 프리드먼 교수의 논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응답하기 쉬운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다소 어려운 부탁까지 있는 테크닉인데요. 처음부터 후원을 저희가 요청하기보다는 점자 메뉴판과 같이 다소 좀 부담이 적은 시도부터 요청하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기 후원의 마음이 열리는 시점에 후원 제안을 드려 개발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악구 전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 모두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그 관악구에 있는 연합회와 사전 논의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게 홍보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그 후원을 해주시는 가게의 경우 위와 같이 베리어프리 상점 등과 같은 후원 판넬을 제작하여 해당 사업장의 후원과 점자 메뉴판 등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하는 곳임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후원에 좀 집중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후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자발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부서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 그리고 후원 담당자가 지정은 되어 있겠지만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나눔홍보팀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5년 저희 나눔홍보팀에서는 복지관과 여러 사업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촉각대제제작팀 김영서라고 합니다. 저희 큰 타이틀 보시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시태그, 텍타일 실로암, S갤러리, 그리고 촉각명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물이 들어왔다는 건지 어떻게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차례대로 발표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틈새 홍보인데요. 저희 화면에 촉각팀 인스타그램 QR코드가 띄어져 있습니다. 찍으셔도 되고 자료에 이제 텍타일 실로암 이름도 첨부를 해서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넣은 이유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촉각팀에게 다음 스텝을 위한 물살이 되어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SNS 홍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1월 코엑스에서 진행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며칠 동안 순식간에 그 팔로워가 무려 약 1000명이 증가한 1300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인기는 이제 부스에 있던 다양한 촉각 자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서 비롯됐는데요. 특히 그 촉각 그림의 제작에 관한 질문을 받는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촉각 작품의 제작과 어떤 관심 같은 게 사실 우연한 행운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온 촉각TV의 다양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는 S갤러리의 발자취와 함께 그동안의 촉각 작품 발전에 대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에 대한 시도 이전에 먼저 S갤러리의 예전 모습도 사진에 조금 나와 있는데요. 갤러리가 처음에 2010년에는 아이마루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각장애 아동과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통합 실내 놀이터로도 운영이 되었었고요. 2016년에 비로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S갤러리로 개관해서 외벽 보수나 실내 인테리어 등을 해서 지금의 환경을 갖춰왔습니다. 그리고 촉각명화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사진도 보이는데요.
S갤러리를 기반으로 촉각명은 재작년까지 정기객전 10회의 그 제작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제1회 촉각명화 공모대회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작품 제작에 관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는 했지만 공모대회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차기 년도나 아니면 추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촉각 작품의 제작에 관한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촉각 작품 제작과 보급이 가능할지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해보게 될 제작 기법들 중 대표적인 2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커팅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팅 절단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작품 속 요소들의 앞뒤 구분이나 레이어가 중요한 어떤 손으로 먼저 감상할 때 그런 효과적인 작품에 주로 쓰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나무 소재 합판에 커팅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파일 작업 후 조립 과정, 촉감 보완 과정, 채색 및 2차 보완 등 이제 단순히 커팅해서 끝 이게 아니라 촉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섬세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시 작품 2가지와 함께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품 첫 번째는 씨름꾼 2명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상적인 한국화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인데요. 첫 번째로 레이저 커팅을 그 업체에 맡기기 위한 파일 작업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씨름꾼 2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지, 손이 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리고 구경꾼 중 몇 명은 앞에 있고 몇 명은 뒤에 있어야 하는지, 엿장수가 메고 있는 끈과 옆판, 몸통을 모두 분리해주는 등 꼼꼼하게 레이어를 분리해주는 파일 작업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커팅되어 온 조각들의 모습입니다. 약간 어릴 때 그 인형놀이 하듯이 이제 조각 그런 모습인데요. 이 조각들을 이제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대해 보면 이제 사람 덩어리 하나 끝 이게 아니라 섬세한 그 촉지를 위해서 얼굴과 몸 그리고 얼굴 위에서도 상투, 머리 부분 그리고 팔다리 등등이 이제 모두 조각이 나 있는 상태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네, 다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하고 나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직 끝이 아니라 조립 후에 꼼꼼히 저희가 다 만져보면서 촉감이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지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위험한 부분 없는지 확인하면서 보완 작업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그 떨어진 나무 조각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 부분을 모두 깎아주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듬고 나서 또 열심히 털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대로 털지 않으면 추후 채색 과정에서 이제 재료와 엉겨 붙어서 촉감을 다시 보완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이런 터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보다 이제 원작의 느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채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이제 아크릴 물감 사용해 작업 중인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제 합판 재료 특성상 색상이 잘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1차 밑작업으로 스프레이를 여러 번 뿌려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채색을 마치고 촉감 달라진 부분 확인해서 보완하는 등 2차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촉각명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이저 커팅 예시 작품이고요. 산수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풀어서 산수문이 벽돌이라는 뜻이고 백제시대 보물인데요. 실제 그 작품도 산봉우리와 나무, 구름 등이 이제 층층이 겹쳐져 있어서 레이저 커팅 기법이 효과적인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작업으로 층을 다 나눈 후에 오른쪽에 이제 조립한 모습이고요. 씨름도와 마찬가지로 손에 거슬리는 부분이나 만지면서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을 섬세하게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채색 과정과 보완을 마치고 전시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확대된 모습을 오른쪽에 보시면 그 레이저 커팅 기법 통해서 층들이 실감나게 입체화된 모습 보실 수 있고 실제 그리고 벽돌 질감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페인트 스프레이 활용해서 촉감 내준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 다음으로 또 두 번째 마지막 기법이 UV 특수 인쇄인데요.
고성능의 UV 프린터를 사용해 UV 잉크로 그 적층 이렇게 쌓아서 인쇄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작품의 포인트를 일정 부분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 촉각 작품 제작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교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견고하고 그 가장 좋은 점이 이제 대량 인쇄가 좀 더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작품이 되기까지 과정은 앞선 레이저 커팅 방식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제 과정은 적어도 파일 작업은 레이저 커팅보다 훨씬 더 이제 섬세함과 많은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틀어지지 않게 이제 입체감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원작의 모든 선과 면을 최대한 한치의 오차 없이 선을 따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나눈 면들이 어떤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야 하는지를 이제 수많은 논의 과정과 이제 수정을 거쳐서 정리하게 되고요. 파일 작업이 중요한 게 이제 실수하면 인쇄 후에 이제 촉감이 어색하거나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사진처럼 샘플에 대한 수많은 회의와 이용자 대상 사용성 평가 회의 등을 거쳐서 이제 검수와 인쇄를 통해 작품을 최종적으로 전시하게 되고요. 인쇄 후에도 가끔 이제 촉감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나 이제 거슬리는 경우에는 직접 갈아내거나 깎는 등 수작업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더 많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에게 더 많은 작품을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법이 UV 특수인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갈 건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 건지 목표도 정말 중요하겠죠. 추후 활용 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촉각 작품 제작 방식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촉감명화 작품을 제작 방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추가돼서 이런 기법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떤 테마의 작품이나 이제 자료들도 그에 맞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고차원적인 감상과 전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제작 기법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추후에는 다양한 브랜드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보급 또는 이제 구매 저희가 가능한 촉감명화 굿즈나 제작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더 이제 제대로 노를 저어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에게 이러한 촉각 자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각장애인 미술 문화를 선도하는 촉각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마 마지막 페이지에 또 QR이 있는데 마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도약하는 시소TV 별처럼 빛나는 꿈 실루암 K-POP 스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영상미디어팀 정종주입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소TV 운영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기획한 컨텐츠인 별처럼 빛나는 꿈 실루암 K-POP 스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소TV는 시각장애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담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소TV는 매달 4-5개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시소TV 개국 이후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374개의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시청자들에게 채널에 대한 신뢰감과 성실함을 쌓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대표 채널로 자리잡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시소TV는 시청자와의 소통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시리즈물 제작을 시도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어서와 시각장애인은 처음이지.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소개와 직장 내 공감과 웃음 포인트를 담은 시소상사 게임 챌린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일상과 추억을 음악과 함께 풀어낸 따뜻한 콘텐츠인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소보라를 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 3개의 시리즈 중 매달 하나의 시리즈를 반드시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선보이며 그 완성도와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소TV의 정기 업로드 시간이 기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사무실 청소 전이죠. 너무 바쁘시지 않다면 시소TV를 시청하시면서 한번 리프레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특히 조회수가 반영이 되려면 30초 이상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30초 이상 시청하시고 이제 좋아요와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기획한 콘텐츠인 별처럼 빛나는 꿈 실험 K-POP 스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소TV는 음악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인기 콘텐츠였던 블라인드 트롯과 꿈을 노래하다 실로암 동요제가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런 음악 콘테스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POP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 콘텐츠를 구상했습니다.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목표를 설정하고 음악적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모집 대상은 13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과거의 블라인드 트롯이 주로 30대에서 60대, 실로암 동요제가 초등학생 이하였다면 이번 실로암 K-POP 스타는 K-POP의 주요 소비층인 10대와 20대를 타깃으로 참가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선발 과정 및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참가자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로암 K-POP 스타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무대 경험을 쌓으며 자신감을 키우는 동시에 성취감을 얻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음악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참가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장애를 넘어선 도전의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처럼 빛나는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로암 K-POP 스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참가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넓은 말 및 아이프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포스터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대회의 취지와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퀄 영상 제작을 통해 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고 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소TV는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저희가 목표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